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는 이 책 서론하고 일부 시대의 혼란 속에서 이걸 봤었죠. 네, 그랬습니다. 왜 익숙한 것에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, 또 어떻게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세상을 봐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. 맞아요. 혼돈 속에서 길찾기, 질문의 힘, 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고요. 그렇죠. 큰 그림을 보자는 맥락이었죠.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책의 2부, 우주, 자연의 진화 법칙 여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첫 부분인 7장이랑 8장인데요. 네, 드디어 우주네요. 근데 사실 좀 궁금한 게 아니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저 멀리 우주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걸까요? 아, 그게 사실 핵심 질문이죠. 그래서 7장 제목도 딱 그거잖아요. 왜 우주를 사유하는가? 네, 왜죠? 정말 왜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를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? 책에서는요, 이 우주적인 관점,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, 이렇게 말하거든요. 우주를 통해서 현실을 본다.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저 우주에 해변 모래알보다 별이 더 많다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엄청나잖아요. 상상도 안 되네요, 사실. 그렇죠. 근데 동시에 우리 몸 안에 세포가 한 60조 개쯤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 핵 속에는 또 DNA 염기쌍이 30억 개나 들어있다는 거죠. 와, 그건 또 다른 의미로 엄청나네요. 네, 이 엄청난 광대함이랑 또 이 엄청난 미시적 복잡함, 이걸 같이 딱 놓고 보면 아, 내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. 근데 또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구나.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. 아하, 이게 바로 혼란 속에서 어떤 방향을 찾는 첫걸음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걸 동시에 보면서 내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. 그런 거군요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8장 상식 밖의 우주로 넘어가 볼까요? 네, 여기서부터는 진짜 우리가 아는 상식이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첫 질문부터 그래요. 우주의 중심 대체 어디일까요? 딱 어느 한 곳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. 근데 책에서 되게 재밌는 비유를 들어요. 어떤 비유죠? 눈앞에 컵이랑 스마트폰이랑 그 사이 공간까지 전부 다 이걸 계속 반으로 줄여서 하나의 점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. 네. 그럼 그 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네요? 그렇죠. 그 점 자체가 모든 것의 씨앗이고 그 자체가 중심인 거죠. 빅뱅 직후 우주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. 한 점에서 시작해서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쫙 팽창했으니까요. 아,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곳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.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중심이라는 개념이에요. 모든 곳이 중심이라? 와,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한네요. 그럼 시간은요? 시간도 좀 다를까요? 예를 들어 13억 8천 년 전 그 빅뱅 직후의 1초랑 지금 여기서 똑딱하는 1초, 이게 같을까요? 책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아, 역시. 네, 시간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설명해요.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있잖아요. 네네, 들어봤어요. 거기에 따르면 중력이 아주 강하거나 속도가 엄청 빠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나왔었죠. 그 행성 시간 엄청 느리게 가는 거. 네, 바로 그거예요. 밀러 행성. 거대 블랙홀 여파에 있었잖아요. 네. 빅뱅 직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력도 강하고 에너지도 밀집돼 있었을 테니까. 그때 1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1초랑은 그 의미나 길이가 달랐을 거라는 거죠. 와, 시간마저 절대적인 게 아니라니? 네,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거다. 이런 거죠. 휴, 공간도 시간도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르다니까 약간 머리가 띵한데요. 그럼 이게 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런 복잡한 얘기를 왜 알아야 하는 거죠?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우리가 상식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들 있잖아요. 네, 많죠. 그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우리 인간 중심적이고 또 제한적인 틀 안에서 만들어진 건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. 아, 우리가 만든 틀. 네, 시간이나 공간 같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세상을 훨씬 더 유연하게 또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되는 거죠. 단순히 우주 지식을 넘어서는 거네요. 그쵸. 이건 절대 안 돼,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개인적인 한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그럴까? 하고 다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. 이게 이 책 전체를 꿰뚫는 어떤 연결성, 복잡계적인 사고방식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.
그렇군요. 이 거대하고 기묘한 우주 앞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감각이나 상식이 어쩌면 전부 상대적인 것일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. 맞습니다. 우리가 만든 틀일 수 있다는 거죠. 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네요.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나요? 다음 시간에는요, 이 우주가 빅뱅 이후에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으로 진화해 왔는지, 뭐 별은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지, 그리고 결국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원소들은 다 어디서 왔는지, 그런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 겁니다. 9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될 것 같네요. 와, 벌써 흥미진진한데요. 우주의 진화와 생명의 기원까지.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